먼저 지난 두 개의 영상부터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실리콘밸리 개발자와 한국 개발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전문성 트랩에 빠져서 기술 지향적이 되기 쉽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부캐에 대한 조바심이 있어서 회사 일과 내 일을 조금 더 분명하게 나누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대기업에 관한 너무 큰 기대가 일반적으로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차이들이 사람의 차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환경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얘기 했고요. 두 번째 영상 요약을 해보자면은 글로벌 개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실리콘밸리와 한국 사이의 환경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가 얘기를 했었죠. 환경의 차이라는 관점에서는 한국이 실리콘밸리보다 나이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니 공부를 더 하려고 하고 남과 더 비교를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복한 글로벌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간 관리 잘해서 나의 상황에 맞는 공헌을 해야 되고 내 상황에 맞는 공헌을 하려면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는 레벨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면 좋을지 주니어 관점, 시니어 관점, 리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요약을 해볼 거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레벨별로 주니어, 시니어, 리더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실리콘밸리에는 레벨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자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주니어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중니어,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시니어 되고 그럼 이게 뭔가 연차가 있어서 3년 차가 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되고 5년 차가 되면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성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냐, 역량만큼 중요한 게 태도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냐, 팀플레이어냐,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연차가 차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만족하면 올라가는 거라는 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인데 한국은 자기소개할 때 연차를 많이 얘기해요. 8년차 백엔드 개발자 누구누구입니다. 미국에서는 연차로 본인을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백엔드 시니어 개발자 누구누구입니다. 백엔드 주니어 개발자 누구누구입니다. 아키텍트 누구누구입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을 표현을 하지 연차로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60이 됐어도 주니어면 주니어인 거예요. 나이가 25살이어도 아키텍트면 아키텍트인 거고 이 연차를 많이 얘기하는 기저에는 나이를 의식하는 거 뭔가 학년이 있어서 그 학년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포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코칭을 해보면은 연차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5년차 백엔드 개발자인데 5년차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렇게 연차에 대한 압박, 그게 결국은 나이에 대한 압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실리콘밸리는 시니어가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출애기 두 개가 생겨요. 나는 개발만 하고 싶다. 사람 관리하기 싫다. 그럼 이 IC 출액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IC는 Individual Contributor 개인으로서 공헌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IC라고 많이 불러요. 그럼 이제 매니지먼트 출액으로 가면 처음은 매니저 밑에 IC들을 놓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인 거고 디렉터는 매니저를 매니지하는 사람인 거고 VP는 디렉터를 매니지하는 사람인데 엔지니어링 조직도 BP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는 비즈니스 임팩트를 신경 쓰기 시작해야 돼요. 기술적인 임팩트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이 기술 조직을 이끌고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게 맞는 공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연차가 차면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레벨에서 맞는 성과를 보였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레벨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지금 레벨에서 조금이라도 보였을 때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이 스텝 엔지니어 더 그 위의 급들은 IC라고 해도 개인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냐? 나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딩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이 IC 출액으로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의사소통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서
결과물을 내는 사람, 나 혼자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을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니어 개발자들 멘토링 잘해주느냐, 코드 리뷰 잘해주느냐, 피드백 잘 주느냐, 채용할 때 면접관으로 열심히 활동하느냐,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안 풀리고 있을 때 본인의 책임이 아니지만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냐, 또 위로 갈수록 그냥 코딩을 잘하는 것 말고 시스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스 트랙으로 올라가느냐, 매니저 트랙으로 올라가느냐, 상관없이 영향력이라는 게 중요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차가 찬다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역량이 되어야지, 평가를 잘 받아야지 그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은 몇 년 만에 위로 확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몇십 년을 일을 해도 이 위로 못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 개인의 차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장점이죠. 각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스피드로 산다는 거. 그게 결국은 환경의 차이인 거고요. 자, 주니어 같은 경우 제가 주니어를 볼 때 어떤 주니어가 좋은 주니어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제 관점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코칭이 되는 사람이냐를 봐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모든 걸 알 수가 없죠. 주니어는 당연히 모르는 게 많다고요. 그걸 다 알면 시니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할 때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본기에 포커스를 안 하고 굉장히 많은 기술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할 거 천진데 그러다 보면 취업 준비가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소중한 시간을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 잘 쌓고 어디가 됐건 나를 뽑아서 돈 주는 곳에서 빨리 시작해서 더 좋은 데 가면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어찌됐건 주니어는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는 제가 바라는 건 뭐냐? 모르는 거 가르쳐 줬을 때 다음번에는 그거를 숙지하고 다른 질문을 하는가? 다른 도움을 요청을 하는가? 아니면 한번 열심히 잘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청, 동일한 도움을 반복하는 거. 반복이 된다면 코칭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본인이 모르는 거를 명확하게 안 물어보고 대충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반증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조바심을 내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본인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에 사인이 아닌가로 잘못된 걱정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 중요해지는 거죠. 처음에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도 괜찮은 환경, 도움을 받아도 되는 환경, 그런 환경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면 코칭이 되는 사람인가? 뭘 하나 가르쳐주면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질문을 하는 사람인가? 동일한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키지 않는 사람인가? 그게 제가 주니어를 볼 때 첫 번째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니어 본인들도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아까 그 연차에 관한 압박 받지 않는 거. 너무 자주 내가 잘하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는 거. 매일매일 내가 잘하고 있나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런 발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잘하고 있나 생각하지 말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매일 평정심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살되 내가 발전했나 발전하지 않았나는 긴 텀을 두고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발전한 게 보일 거예요. 매일매일 물어보면 뭐가 발전했겠어요. 그게 이제 주니어고요. 시니어는 결국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를 원하는 거죠. 조금 더 스코프가 큰 일을 받을 거고 그러면은 그 일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내는 사람인가? 또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인가? 주니어는 자기 검열을 하느라고 문제정의, 질문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간 시니어들은 너무 기고만장해져서 난 이미 모든 걸 알아.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됐건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정의 잘하고 정말로 막힌 부분이 있을 때는 도와달라고 해서 빨리 문제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이 시니어 관점에서는 결국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코딩 멍키가 되지 말라는 거. 나는 코딩만 하고 싶어요. 미팅에 불러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젠 AI의 대체 순위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만 일을 할 거면 젠 AI에게 일을 주는 거랑 크게 안 다른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영향력은 뭐냐? 좀 추상적이지만 나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의 영향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리더인데 이 리더는 매니지먼트 쪽으로 올라간 리더도 있는 거고 IC 쪽에서 리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C 쪽의 리더가 되면 기술적인 결정을 더 하게 되겠죠. 사람에 관한 결정이건 기술적인 결정이건 프로젝트의 방향에 관한 결정이건 명확성을 갖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결국 리더는 결정을 하는 사람인 거고 애매모호하게 결정하거나 틀릴까봐 걱정하면서 시간 끌지 말고 틀리더라도 밀도 있게 고민하고 명확하게 결정하고 잘못 결정했다고 판단되면 인정하고 결정 바꾸고 또 하나 신경 쓸 거는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서 주니어들이 어려움 느끼지 않고 질문하게 하고 큰 기대를 하고 시니어를 뽑았는데 질문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하고 있으면 챌린지하고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어려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 트랩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개발자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전문성을 쌓고 싶어 하는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 백엔드 개발자로서 성장을 했고 백엔드 개발팀의 매니저가 됐는데 한 레벨도 올라가면서 개발팀 전체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프론엔드도 맡아야 되고 데브옵스도 맡아야 되고 내가 잘 모르는 영역들을 매니지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전문성 트랩에 빠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나 저거 잘 모르는 건데 어떻게 매니지하지?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또 공부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그때 공부해갖고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 트랩에 빠지지 말고 리더라면 나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한 방향으로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전문가 되겠다는 생각 잠깐 접고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나에게 맞는 공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리더에게 바라는 맞는 공헌은 팀빌딩을 잘해서 큰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대되는 공헌이지 기술적으로 모든 걸 알아서 문제 해결을 본인이 하는 것. 그거를 리더에게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에 맞게 나에게 맞는 공헌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하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 그거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커리어를 길게 보면 평정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자주 내가 잘하고 있나 고민하지 말고 꾸준함을 가지라는 거. 일관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거. 이게 커리어를 길게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어떤 커리어를 이어가건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시고 나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되려면 결국은 나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큰 꿈을 갖되 하루하루 충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롱텀으로는 잘 될 거라고 믿지만 하루하루는 일관성을 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복리활동이라는 거죠. 내가 이룩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고 해서 성취가 되진 않죠. 결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노력도 맞는 방향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복리활동이라는 게 뭐냐 잠깐 해가지고는 성과가 안 나오는 일들이 복리활동인 거고 커리어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들은 전부 복리활동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고 보여져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해지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 스트레칭하는 거 중요하고 불안감이나 조바심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 내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호기심으로 공부하는 거, 이런 공부하는 습관 갖는 거. 또 하나는 간접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책 자주 읽고 또 회고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지난 한 달 돌이켜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글로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한 달, 두 달 해가지고는 발전하는 게 안 보이죠. 최소한 1년, 5년, 10년 해야지 발전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꿈을 갖고 큰 방향성을 정하되 하루하루 충실하는 거, 평정심을 갖는 거, 일관성을 갖는 거, 꾸준함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들이 가는 길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환경 찾아서 거기서 현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안 맞는 환경인데 현재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때로는 환경 탓하면서 다른 환경 찾아보라는 거고 다시 한번 맞는 공원 무엇인지 내 레벨에 맞게 생각해 보시고 맞는 공헌을 하는데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개발자들 같으면 기술지향적으로 살지 말고 질문 많이 해서 문제 정의 잘하고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 내가 무슨 기술을 알고 있느냐는 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실패, 실수가 있겠죠. 이런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움이고 학습이고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더 잘할 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장은 실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너무 안전한 선택 찾는 것만큼 위험한 선택은 없다고 보여져요. 커리어라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건 뭐냐?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이번 영상까지 포함해서 총 3개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발자의 행복한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개발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크게 다를 거라 생각진 않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실리콘밸리 개발자와 한국 개발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해봤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글로벌 개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얘기해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주니어, 시니어 리더별로 커리어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생각해보면 좋을지 제 생각을 공유해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코칭을 받아보고 싶거나 그룹 코칭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코칭을 받아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